캐나다 시간으로 2025년 6월 18일 북미 최초 XRP 현물 ETF를 출시합니다. 자, 스팟 XRP가 현물이죠. 티커명을 XRPP로 거래할 예정인데요. 이번 출시 발표로 XRP는 한때 순간적으로 7%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는 차익 실현으로 일부를 반납했는데요. 캐나다가 이 정도인데 미국에서 출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뜨끈해지죠. 세계 최초는 브라질이었죠. 하지만 이번 출시는 브라질 때와 달리 XRP 투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북미 최초이면서 소송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한 상황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 준비가 되셨으면 댓글로 준비 완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수지침 맞죠? 손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이면서 운동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캐나다 최초의 스팟 XRP ETF 탄생을 알리는 기사인데요. 6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18일이고요. 이 6월 18일은 캐나다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6월 19일이 될 겁니다. 최초의 현물 ETF는 브라질에서 출시를 했죠. 브라질 해시덱스에서 출시를 했는데요. 자, 출시 당시가 세계 최초의 현물 ETF가 브라질에서 출시가 되었을 때 그때 가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승인된 날짜는 2025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자, 브라질 기준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인데요. 자, 2월 19일 날, 아마 승인일을 앞두고 기대감에 이렇게 펌핑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6% 정도의 펌핑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 승인이 된 이후에는 다시 차익 실현과 그리고 한참 관세 때문에 시끄러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승인일은 이랬었고요. 거래를 시작했던 날짜는 그로부터 한 2개월 후 4월 25일이고요. 우리나라 날짜로는 4월 26일이 된 날짜였는데요. 자, 4월 26일. 자, 이때 보시면 우리나라 업비트 가격을 보면은 잠깐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큰 상승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관세 부분 때문에 이미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출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가격에 기여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7% 정도 올랐다가 일부 반납을 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가 굉장히 긴장되는 상태죠. 자,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현재는 소송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항소, 중지에 대한 이 부분 다시 연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SEC가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이 상태 보고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1심에 대해서 합의안에 대한 지시적 판결을 재요청한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하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쭉쭉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세 부분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정도 괜찮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나마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것은 지난번 브라질 같은 경우 세계 최초의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는 승인일은 2월 달이었죠. 자, 실제로 출시가 돼서 거래했던 것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인 4월 달에 거래가 시작되었는데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승인이 나고 이틀 후인 내일 모레 거래가 시작되죠. 자, 굉장히 승인되자마자 거래가 시작되는 케이스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브라질 현물 ETF 출시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발행사는 퍼포즈 인베스트먼트고요. 거래소는 토론토 증권거래소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캐나다 기준으로 6월 18일 날 거래가 시작되고요. 티커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XRPP고요. 투자 옵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환 해지, 그리고 비해징, 그리고 미국 달러 유닛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특별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세금 우대 계좌인 세금 우대 저축 계좌 TFSA 및 등록 은퇴 저축 계좌 RRSP에도 이 퍼포스 XRP ETF를 보유할 수가 있어서 캐나다인을 위한 암호화폐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투자 다각화를 한층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것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RP가 이 소식을 접한 후 하루 동안 7%의 상승이 나왔죠. 자, 이 퍼포먼스는 비트코인 및 다른 이 코인들의 이 시장 지수를 능가하는 퍼포먼스고요. 어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ETF 출시 소식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기한, 이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 관점에서의 의미가 정말 큰데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잠깐만 쉬면서 투자 전반적인 제가 팁 하나 드린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플 XRP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리플 XRP는 중장기 보유 종목으로 보유할수록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당장 수익화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잠깐 팁을 하나 드리고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저희 채널 단골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반복이니까 안 들으셔도 되고요. 자, 영상 3분 뒤로 가셔서 자, 오늘의 중요 내용 끝까지 시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나 코리니 분들 그리고 손실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10%, 20%는 정말 대수롭지 않죠. 이런 게 머리 아프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코인으로 단타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인 투자는 여전히 리스크가 큰 투자죠. 코인 투자로 무조건 돈 번다? 누구나 돈 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다 코인 투자해서 다 떼부자 되게요? 그래서 절대로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윳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아껴서 50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죠.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해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상식적으로 10억, 1억 이거는 어렵겠죠.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 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 건데요. 투자 원금을 50만 원으로 하고 투자 기간을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10%로 가정했을 때 원금 50만 원의 10%면 5만 원이죠. 합치면 총 금액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8일 동안 한다고 가정하면은 8일차 때는 100만 원이 넘으면서 수익률이 114%가 넘습니다. 만약의 경우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죠. 이때부터는 정말 마음 편히 진행할 수 있으신데요. 31일 차에는 95만 9,721원으로 거의 1,000만 원 직전까지 갑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시드가 작아서 이렇게 언제 차 사고 집 사고 인생 역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이제부터 매직이 시작됩니다. 지금처럼만 꾸준하게 56일 차가 되었을 때는 총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액이 커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얼마인지 보이시죠? 1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 여행도 갈 수 있겠죠. 100일이 되었을 때는 보이시나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 100일까지 쭉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요. 어느 정도 금액이 커지면 만족하시고 불안해지다 보니까 수익 실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일같이 매매를 한다는 게 직업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사람인지라 여러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놀지 않고 중간에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종목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날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뺄 거 다 빼고 쉬는 날도 빼고 손실 나는 날도 빼고 그냥 집중해서 짧게 반 정도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50만 원으로 1천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시죠. 100일차까지 다 못 채우더라도 100일의 반인 50일차만 따라오셔도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에 문자로 매직이라고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100일의 기적 매직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자, 주식처럼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직접 XRP를 보유하지 않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증권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죠. 특히 이번 ETF 같은 경우에는 세금 우대 계좌인 TFSA, RRSP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까지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겠죠. 이번 캐나다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브라질에 이어 캐나다까지 승인하면서 이 글로벌 확산세를 가속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SEC도 향후에 승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북미 최초죠.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금 우대 계좌 이게 뭐 얼마나 큰 건데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텍스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에서 TFSA라고 하는데요. 세금 우대 저축 계좌입니다. 우리도 있죠.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 투자 계좌고요. 2009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설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혜택이 중요하죠. 투자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모두 비과세고요. 인출을 했더라도 인출한 금액만큼 다음에 또 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이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03개를 더 붙이면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RRSP 등록 은퇴 저축 계좌. 자, 이것은 은퇴를 위한 장기 저축 계좌고요. 캐나다의 대표적인 연금 저축 제도입니다. 71세까지 기여가 가능하고요. 자, 이것도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해주고요. 투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2연이 가능합니다. 즉 이익 보고 손실 보고 이익 보고 자 손실 보고 했을 때 이 이익을 손실 보는 것으로 이연이 돼서 넘겨서 자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이익 본 게 적어지면서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인출 시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1,560 캐나다 달러가 한도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지나면 세금이 부과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이런 세제 우대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XRP ETF가 이 계좌들에서 보유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물론 TFSA 같은 경우 7,000 캐나디안 달러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0만 원 정도 되지만 자, 이게 10배가 간다. 그래도 세금이 없죠.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르면 빼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자, RRSP 이 은퇴 등록 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 효과라든지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굉장히 XRP ETF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죠. 자, 사례 같은 경우 자, 이 부분은 자, 사례도 제가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냥 자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캐나다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데요. 자,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겠죠. 다른 국가들도 이 정책을 벤치마킹 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어쨌든 규제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점차 되어가면서 장기 투자 유도를 하겠죠. 자, 이 장기 투자가 되어야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도 있죠. 그런데 이 캐나다 시스템이 더 유연하고 혜택이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ETF 이런 계좌에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고요. 따라서 XRP ETF에 이 TFSA, RRSP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서 암호화폐의 완전한 제도권 편입과 장기 투자의 자산으로서의 공식 인정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XRP 중장기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장기 투자할수록 수익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것을 오히려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겠죠. 일반 듣보잡 알트코인들 올라가면 그냥 매도해야지 속 편합니다.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없거나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바로바로 나와야지 안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거나 그냥 기념품으로 갖고 쭉 가야죠. 자, 그래서 코인에 따라서 투자 방법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캐나다 ETF, 캐나다 현물 ETF의 의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브라질 세계 최초의 현물 ETF 브라질에서 출시를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시장 여건과 그리고 브라질 시장 자체가 이 캐나다 시장보다는 적죠. 더군다나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바로 접해 있으면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캐나다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승인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브라질 현물 ETF와 달리 다양한 투자 옵션과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계 최초라고는 하지만 실험적인 선례였고요.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에 비해 다소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캐나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자, 이렇게 한 건 해줬다는 것 자체가 소송 진행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출시로 인한 기본적인 펌핑 이후에 어느 정도 반납을 조금 한 상태지만요. 이제 곧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됐죠. 자, 이 부분 저는 긍정적인 쪽에 베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어떤 시그널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그널인지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 챙겨야 할 게 있죠. 이제부터는 언제 얼마에 팔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겠죠.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봐야겠죠.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간다 또는 욕심부리다가 못 팔고 또 물렸다더라 이렇게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자리에서는 대응을 해야겠지만 중간중간 대응을 못 하시더라도 마무리 매도만큼은 제가 꼭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매수는 그나마 기회가 많이 오는데 매도 자리는 잘 오지 않죠.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안전장치를 여러 개 해두죠. 마찬가지로 마무리 매도만큼은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다른 일을 하시거나 또 깜빡하시거나 해서 놓치지 않게 매도 알람을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알람, 매도 알람을 안전장치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매도 알람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현재 가격에서 최소 100%는 펌핑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리플을 못 사신 분들은 자, 매수라고 신청하시면 급등전 최적의 매수 자리를 또 알람으로 드릴 거고요. 매수 신청하신 분은 매도 알람까지 자동으로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리플 XRP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